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기비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발표한 2022년 10대 기술의 블록체인 기술 중 유일하게 POS, 즉 지분 증명 방식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뭐 비트코인 채굴한다, 뭐 이더리움 채굴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 채굴을 돌린다라는 거는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컴퓨터에 작업을 시키게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해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전기세도 많이 들고 이 컴퓨터 부품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이 블록체인 코인들은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채굴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 100개가 있으면 어느 정도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 1개를 뭐 한 달 뒤에 주고 또 한 달 뒤에 101개가 있으면 또 1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컴퓨터가 100대가 있으면 이더리움 1개를 캐던 방식에서 이더리움 100개가 있으면 컴퓨터 100대 있던 것만큼의 이더리움이 채굴되니까 컴퓨터를 실제로 설치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리고 전기세가 많이 나올 위험도 줄어들겠죠. 뭐 이런 것들이 지분 증명 방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 지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더리움을 더 달라 했을 때 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각자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이 현재 수준의 99.9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더리움이 최대의 POS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채굴러들이 가장 많이 채굴하는 암호화폐가 바로 이 이더리움인데 이 이더리움의 문제점은 이 컴퓨터와 전기세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의 어떤 그 원인으로 지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POS, 즉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 또 다른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최근 2년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이더리움이 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된 시점이 바로 2022년 상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늘 그래왔듯이 이더리움은 항상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한다고 한 시점부터 조금씩 뭔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까지 사실 보는 것이 좀 현명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안에는 이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채굴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많은 채굴 장비들과 채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른 지분 증명 방식이 아닌 어떤 작업 증명 방식, 즉 컴퓨터로 작업을 돌려서 채굴을 하는 다른 코인을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POW, 즉 작업 증명 방식이 좀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코인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뭐 레이븐 코인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에 대한 얘기를 어제 했는데 이분이 어떤 암호화폐 규제 승인을 촉구한 데 대해서 FTX CEO인 샘 뱅크먼이 오늘 오전 트위터를 통해서 유럽 내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도입되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는 이미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샘 뱅크먼 프리드먼은 FTX라는 대형 거래소, 탑5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거래소의 수장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항상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라가르드 총재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관점에 대한 이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루블화 마켓과 비트코인 거래량이 최근 9개월 이내로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전면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한 지난주 목요일부터 러시아 루블화 마켓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9개월 이내 최대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로 바이낸스 쪽에 이렇게 치중이 됐는데 이외에도 테더 마켓이나 뭐, 그런 곳에서도 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루브라 마켓 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한 이유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리 제재 강화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탈루블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내가 기존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던 것을 아니 루블라를 가지고 있던 것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치 보존을 하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부를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비트코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기부액이 3,600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는 약 400억에 달하는 돈이 지금 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월렛에 약 113 비트코인과 2,000개 정도의 이더리움, 그리고 바이낸스 기부금, 컴백얼라이브, 우크라이나 다오 등의 이런 기부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 퀀트의 빅파피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성장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러한 그 상승 하락 주기가 이전과 비교해서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의 효과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4년 주기설에 대해서는 많은 신뢰도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13년, 2017년, 2021년 모두 크게 비트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해인데 그럴 때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얽혀 있었던 것도 있고 어떤 세계적인 정세가 맞물린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때 크게 한번 펌핑이 온다는 이 속설은 항상 대체로 맞아떨어져 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을 채굴 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이 희귀해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공급되고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 효과만으로 이렇게 4년 주기가 무조건적으로 생성된다기보다는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21주 지수 평균선 EMA라고 하고 20주 단순 이동 평균선 등을 이렇게 작도를 해보니까 사이클 기간 자체가 이전보다 약 17% 짧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유통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장기 보유자들이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해서는 삼각 형태로 수렴이 점점 되어 간다는 것이죠. 즉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에 무조건 어떤 추세나 혹은 어떤 반감기 이슈로 막 흔들리는 그런 시장이 이제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속 애널리스트 알케시 샤가 이끄는 분석팀이 메모를 하나 공개했는데 암호화폐 겨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하락 관점 그리고 또 당분간 2년 이상의 장기적인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 역시 이 지금 거시적 악풍으로 인해서 약 6개월간 정도는 암호화폐의 상승 여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될 것이지만
사용자 증가 추세와 아직도 여전히 활발한 개발자 활성도 등을 감안했을 때 암호화폐 겨울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특히 지금 암호화폐의 어떤 그 GitHub나 어떤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좀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어떤 3, 4년 전에 비해서 우수한 기술력이 입증된 코인들의 어떤 개발 인력도 계속해서 많이 늘어났고 프로젝트의 개발의 진척도와 기술력 역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실체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예전의 투기성 마켓에서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침체된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은 이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에는 저도 많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글래스 노드의 어떤 분석 자료인데 10 이더리움 이상 보유한 지갑 수가 약 28만 개를 기록을 하면서 근 1년간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약 2,600에서 2,700달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양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 달러 상당의 기부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송금을 많이 했는데 그 송금으로 가장 간편하고 빠른 수단이 역시 이 암호화폐였죠. 암호화폐를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어떤 군수에 투자하고 이 지출을 하는 것으로 이용을 실제로 했다는 것입니다.